형, 음, 그 아바타 보셨어요? 1편은 봤지. 2편이 3시간이 넘는다 응, 그러죠. 응, 지금 뭐 4D라든지 뭐 3D 이런 응, 거는 다 예매가 되고 응, 2D만 남았다는데 응, 이제 4D로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응, 3시간이 넘게 되어 있다는데 거기 보면 정말 미래의 인간의 모습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응, 이번에는 물의 세계로 뭐 응, 응, 해가지고 응, 결국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 환경이라든지 응, 바람직한 인간의 유대 관계 이런 응, 것일 응,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아바타라는 영화도 응. 미래 가상적인 사례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람은 참 이게 남의 이야기라든지 실제 사례를 들으면 응, 그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는 것 응, 같아요. 그래서 응, 형이랑 이전에 생태책의 뿌리 응,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지고 명료해지려면 응, 실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응, 응. 더 사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그렇지, 생각이 그렇지. 드는데 응,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응. 어, 그 사회복지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네, 좀 전에 그 아바타 네네, 얘기했으니까 그 제이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거기 이 아바타 그 나비족이 되는 그런 네네, 과정들이 있었고 나비족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제이크가 나비족이 된 거, 그리고 그 나비족이 돼서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 어, 이거를 우리 그 독자, 그 이제 여러분들이 예,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겠어. 우리 우리가 시청하시는 살아가는 분들이, 모습.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각자의 삶을 넣어서 네, 우리도 그냥 이소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소원이 살아가는 세상. 최선이가 살아가는 세상. 빠바바방, 내 그렇지.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이소원이 그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얻고 있고, 어떤 게 행복하게 하는 거고, 어떤 게 슬프게 하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 실천 사례와 관련돼서 이거는 비밀 보장 이런 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게,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사례고 네네네네, 또 동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도 네네,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하고요. 네. 네, 아들과 어머니, 고등학생과 어머니 이제 둘이 사는 그런 사례예요. 네네, 근데 아버지와는 별거 중인데 거의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고, 별거를 하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했어. 아하, 예.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엄마가 어, 이제 알코올에 빠져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별거 중으로 살고 알코올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에게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들만이 내 삶의 근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대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어딜 가면 아들 어디 갔어 언제 와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어머니와 아들의 삶, 그리고 특히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이 해볼 때, 이 엄마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속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엄마가 살아가는 세상, 그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빚도 지고 남편과는 별거라지만 실제적으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낙이 없고 술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들이 낙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도와주려면 그러면 지금 그 술에 빠져 있고 아들하고만 관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주고 변화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어떤 삶의 활력을 얻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삶의 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들 외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서 실천을 하면서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환경과 연결시킬까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우선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환경이 된 거야. 사회복지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 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좀 부족하죠. 우리는 그냥 네. 좋은 거를 준다,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클라이언트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지? 클라이언트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단지 나의 클라이언트로만 생각하는 건가? 그럼 클라이언트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돼서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비유가 떠올랐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빨간 옷을 입고 누군가 오잖아요.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만 신경을 주로 써왔는데 산타 자체와 이 받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게 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이 하나 연결이 됐어. 그 다음에 관계가 좋으니까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알코올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네, 네, 네. 이 알코올 치료를 받으니까 치료기관과 연결이 된 거잖아요. 또 다른 환경이 됐네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한 4개월 정도를 지나면서 알코올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통제가 네. 되는 그런 시기에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줘야 되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지역에 이 독거 청소년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여자애들 둘이 살고 있는 애인데 어린 아이들인데 초등학생인데 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군가가 좀 어른이나 좀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가 머리를 써서 이 어머니에게 가사 멘토를 해달라고 한 거야. 가사 멘토니까 주부니까 어머니니까 가사 멘토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이 아이들인 경우는 또 이 자기네 둘이 사는데 엄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는 알코올과 그 다음에 나를 섭섭하게 한 별거 죽인 연락도 안 되는 남편 이렇게 그런데 오직 아들만 있었는데 사회복지사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알코올 치료 기관이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지역 내에 다른 주민 네.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자기가 도와야 되니까 그런 술을 또 더 절제를 하게 돼. 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잘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활력이 생기기 네, 시작해. 네, 네. 그래서 술은 점점 더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딴 때는 아들밖에 없었는데 옆에 다 있으니까 네, 네. 그만큼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 마음이 편안해서 또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 사회복지사가 또 뭘 했냐면 자원봉사 모임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네. 이게 해보니까 좋잖아요. 그 자원봉사 모임에도 또 연결돼서 네, 같이 네, 활동을 해요.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힘도 얻고 자존감이나 자아실현이나 사랑이나 애정과 소속의 욕구 이런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 속에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지. 네. 물론 나도 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넓혀주는 거고 좀 더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개인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거 이게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갖고 나가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야, 이 사례를 보니까 저는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왜 물에 이만한 투명한 풍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굴리는 거 TV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죠. 그걸 이제 이름을 모르겠는데 워터 벌룬이라고 합시다. 그럼 한 사람이 있고 큰 투명한 게 있는데 이 워터 벌룬 안에는 이 사람의 사회 관계망 환경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 사람만 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걸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전부 다 이게 워터벌룬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볼 때 이제는 한 사람만 봤다면 이제부터는 생태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환경이라는 워터벌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떠오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숙고해서 정말 정확히 바라보려는 안목, 해안을 가진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알코올에 저렇게 매달려 있을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뭘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이 사람과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나타난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기관과 또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어머니니까 이쪽하고도 연결을 해주고 그렇지. 자원봉사하고도 연결해주고 이것은 정말 사회복지사의 뛰어난 칭찬받을 만한 바람직한 안목과 해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가 되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역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살아있다는 활력을 느낀다. 그렇지. 네. 그래서 남편하고 별거 중이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괴로움에 술에 의존해서 그 괴로움을 단지 술에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회복지사가 나타나서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일단 어느 정도 치료한 다음에 보내고 그렇지. 그 자원봉사 모임에는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게 되니까 활력이 생겨서 이제 그 활력이 생긴 만큼 자식한테 의존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생태체계적 관점에 심리학적 관점, 정신의학적 관점까지 다 녹아 들어간 굉장히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박수를 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의 사례 관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어떤 관점을 갖고 들어가느냐라고 네. 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러네요. 중요한 네네.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핵심 관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넓혀주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의 가장 핵심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결, 네네. 결국 서비스와 연결하고 환경과 연결하고 그 속에서 또 중요한 가치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네네네.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네. 멋진 그 사회복지 실천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했습니다. 이것을 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형 근면자조협동이 무슨 정신인지 아세요? 응? 근면자조협동. 응. 이게 응. 새마을 새마을. 운동 정신 있잖아요. 응. 이게 그 생태 체계적인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새 마을과 새 마음을 합한 것 같아요. 새 마을과 새 마음을 합하면 생태 체계적 관점에 실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새 마을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 생태체계로 바라봤을 때 접근, 그랬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을을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것, 풍요롭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야, 형 얘기를 사례를 들어보니까 아바타 처음 이야기처럼 보다 사례를 통해서 생태체계라는 게 그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게 아니구나. 목적,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먼저 수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수혜 받으셨기를 믿으면서 네.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해 볼까요?